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이 수직으로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국가보도 가능성이 수직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방 부채 한도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시도에 성공한다면 달러화 난발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 무기를 가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불안화폐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 기반 시설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뎃 실링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암시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부채 한도 폐지가 초래할 초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펠로시는 부채 한도 폐지가 미국의 전통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이 폭탄 발언을 하기 전에 그들이 부채 한도 폐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채 한도가 폐지되면 연준이 달러화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국가위험, 사버린 리스크, 즉 신용부도 수합 이 프리미엄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의 1년 만기 CDS 수합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국가 위험은 이전보다 상당히 높고 CDS 프리미엄이 움직이는 속도는 투자자들이 미국 디폴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부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nd of Gold Standard 1971년 미국이 근본주의를 포기한 이후 꾸준하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준의 대차 대제표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대차 대제표도 이렇게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중앙은행가들은 여기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부채가 GDP의 250%에 육박한 일본의 엔화가 여전히 글로벌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부채 한도가 폐지되어도 달러화가 오랫동안 기축통화로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워싱턴의 거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BS 그룹의 고객들은 연방 부채 한도 폐지와 연준의 대규모 부양책이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찾아낸 UBS 그룹 고객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UBS 고객의 질문입니다. With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pouring massive amount of stimulus into the economy, 글로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제에 대대적인 규모의 경기 자극을 집어넣고 있는데 What may trigger a hyperinflation due to the imbalance of account? 중앙은행의 대차대제표 불균형 때문에 무엇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인가? 블룸버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우려는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느슨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중앙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난제입니다. 이미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 요소가 심각한 공급 제약에 직면하고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2022년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세계는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하는 것 같고 민주당의 사회주의 유토피아에서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은 제대로 내면 평범한 시민이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셨듯이 UBS 고객 같은 현명한 사람들은 초인플레이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것처럼 하다가는 결국 방향을 바꾸고 또다시 양적 완화를 확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근본주의자 피터 시프는 이 거품 경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토대는 연준의 느슨한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실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테이퍼링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겠으나 결코 실질적 테이퍼링은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테이퍼를 시작한 이후에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면 그들은 그 과정을 역전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연준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담보부 채권은 증권은 지금보다 미래에 더 커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러한 연준의 속임수를 이해하고 생존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는 아마도 그것이 금과 암호화폐가 치솟는 이유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버리고 골드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연두색 선은 미국의 달러화와 다른 나라 불안화폐 간의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와 다른 나라 불안화폐의 관계는 평균적으로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화와 금 가격 대비 달러화 가격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대비 달러화 가격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버리고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이 연준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불안화폐 남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금융작가인 존 루비노는 불안화폐 남발은 개인이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인이 시스템을 구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규모 글로벌 불안화폐 인쇄가 도래하고 있으며 모든 불안화폐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뢰는 아마도 이제 전체 토론의 핵심 단어일 것입니다. 불안화폐는 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사라지면 불안화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화폐는 실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작은 종이나 컴퓨터 코드일 뿐이고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연준, 재무부, 의회 그리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면 불안화폐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불안화폐를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화를 덜 신뢰할수록 금융시장을 덜 신뢰하게 되고 여기서 거래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기초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연방 부채 한도 철폐는 바로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루비노의 가장 큰 염려는 우리가 금융과 지정학을 망쳐놓고 큰 전쟁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든 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전쟁으로 이 불안화폐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